자, 시작해 볼게요. 64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64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저희가 지금 어느 정도 수업을 진행을 한 거냐면요. 맨 앞에 목차를 한번 잠깐 볼까요? 자, 지금 목차를 보면 저희가 지금 통합과학 1, 통합과학 1에 딱 지금 절반 정도 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2페이지, 맨 앞에 2페이지에 맨 마지막에 물질의 전기 성질은 이건 약간 암기 구조가 좀 많아서 이거 나중에 한번 좀 몰아서 같이 할 거고요. 저희가 지금 제일 먼저 시작한 게 원소의 주기성, 화학결합, 그 다음 물질의 규칙성 배운 다음에 기본량 측정 표준 넘어가고 그 다음에 지난주에 우주와 생명을 구성하는 원소까지 지금 쫙 한 거거든요. 그리고 오늘 이제 넘어가는 게 63페이지 지구 시스템으로 이제 넘어갈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앞으로 한 3회에 걸쳐서, 많으면 4회에 걸쳐서 통합과학 1도 이제 다 끝나요. 그럼 이제 통합과학 2로 또 세 교재로 드릴 테니까 그 교재로 통합과학 2를 해서 저희가 지금 기준이 14주 기준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이 지금 5주차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한 2번에서 3번 정도 더 하면 한 8주 정도가 되면 거의 이제 통합과학 1은 끝날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뭐 나중에 선생님 뭐예요? 이건 나중에 또 말해드리겠지만 나중에 한번 또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한번 더 들으시면 좋아요. 보통 공부를 많이 하는 친구들 한 3번 정도 하더라고요. 저희 큰애도 지금 고2인데 통합과학을 한 3번 정도 가르치고 갔더니 그래도 잘 하더라고요. 어느 정도. 바보가 아니면. 오케이? 됐죠? 그리고 중요한 건 지금 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 토요일 날도 다른 데 수업을 하잖아. 거기도 다 너희 나이 때 애들이 똑같이 지금 선행을 하고 있어요. 오케이? 됐죠? 자, 그래서 63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63페이지. 자, 64페이지 피면 되겠네. 자, 우선 좀 어려운 용어가 나옵니다. 자, 여기 봐봐. 좀 어려운 용어가 나와. 자, 거기 이제 뭐라고 써있냐면 지구 시스템이다 하고 나와요. 말 되게 어려운데 엄마. 우리가 3개를 배우거든요. 지구 시스템. 또 하나가 역학 시스템. 그 다음 또 하나가 바로 생명 시스템입니다. 자, 굉장히 어려운 용어인데 좀 간단하게 얘기하면 자, 우리가 중학교 때 사실 다 들어봤던 얘기야. 니네 이런 거 들어봤니? 지구, 개. 이 개가 바로 뭐냐면 시스템이야.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거야, 엄마. 지구계는 뭘로 이루어져 있냐라고 하면은 우리 땅이 있죠, 땅. 그죠? 직권. 네? 땅. 그 다음 하늘은 뭐라고 하면 될까? 기권. 공기할 때 기. 그 물은 뭐라고 하면 돼, 현준아? 수권. 그죠? 혹은 우리 지구 바깥쪽을 뭐라고 하면 될까? 외권. 이런 여러 가지 권역들이 모두 모여서 상호작용을 하는 시스템. 즉 상호작용을 하는 모든 영역들 간의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이 범주를 우리가 개라고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옆에 시스템 개라는 건 뭐냐면 2개 이상의 구성 요소가 모여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하나의 집합체다 하고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엄마 여기 봐봐. 앞으로 우리가 이제 개를 공부할 때는 뭐를 해야 되냐면 이 수많은 구성 요소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알려면 이 구성 요소들이 뭐뭐가 있는지를 좀 제대로 이해를 할 줄 알아요. 오케이? 됐죠? 그러니까 지구계, 지구 시스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구 시스템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그리고 그 구성 요소들이 어떻게 상호작용, 인터랙션을 하는가? 이걸 알아보는 게 사실 여기 핵심이야. 그러니까 다음 주 엄마 역학 시스템도 역학 시스템을 구성하는 것이 무엇이고 걔네들이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가? 생명 시스템도 어떤 시스템이 이 생명 시스템 안에 어떤 구성 요소들이 있고 걔네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가? 이걸 통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네? 그러니까 시스템 공부는 구성 요소가 뭔지를 알아보는 것부터 시작한다. 알겠죠? 그리고 그 구성 요소들이 어떤 작용을 하는지를 통해서 그게 이제 시험에 계속 나오는 것들이에요.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 제일 먼저 지구 시스템은 직권, 기권, 수권, 생물권, 외권. 됐죠? 자, 지금 이제 하나하나 할 건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엄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엄마. 상호작용이 그럼 뭐냐? 좀 이따 할 거지만 미리 냄새만 좀 맡아볼게요, 엄마. 땅에 사는 즉
나무들이 광합성을 했어. 그럼 산소가 이렇게 산소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이렇게 바깥으로 뱉어내는 거야. 됐죠? 자, 그럼 물어봐야지. 지원아, 이 광합성은 누구와 누구 사이의 상호작용인 거야? 살아있는 생명체 뭐야? 생물권과 하늘, 그럼 누구야? 기권의 상호작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간단한 얘기죠. 간단한 얘기죠. 간단한 얘기죠? 어려운 얘기 아니요. 돼? 그럼 물어봐야지. 얘들아, 쓰나미는 어디하고 어디 영향일까? 쓰나미 어디서 생겨? 땅에서 빡 하고 뭐가 생겨? 지진 같은 게 생겨. 그럼 그 지진이 뭐야? 물로서 막 흔들리지. 그럼 그 물이 결국은 떠밀려서 뭐야? 육지까지 영향을 주는 거야. 쉽게 하는 뭐야? 수권과 지권, 땅의 상호작용인 거야. 돼? 오케이? 얘들아, 미안하지만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는 게 너희들이 나중에 볼 수능 문제야. 대놓고 아예 정해졌어. 68페이지 봐봐. 아니 67페이지 봐봐. 이게 수능 문제야. 각 건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알아보는 게 시험 문제야. 100% 이렇게 출제해. 이런 문제 몇 박스 있어. 몇 박스. 오케이? 됐죠? 그러니까 요걸 알아보려고 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64페이지로 가봐. 직권부터 볼게요. 직권. 자, 우선 직권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 가장 바깥쪽이 지각이야. 지각. 얘들아, 사과로 말하면 사과 껍질이야. 됐죠? 안 외워도 되긴 하는데 두께가 보통 5kg에서 35kg. 선생님, 두께가 왜 근데 이렇게 천차만별이야. 왜냐면 알아도 두께가 두꺼운 지각도 있고 얇은 지각도 있어. 자, 이 두께가 두꺼운 지각을 뭐라고 혹시 아는 사람 있어? 이게 바로 대륙 지각이야. 그리고 얇은 두각, 이 얇은 지각이 바로 해양 지각이야. 거기 선생님이 치명적인 오류가 생겼어요. 얘들아, 거기 지각에 대륙 지각은 현무암질, 해양 지각은 화감암질을 거꾸로 바꿔. 완전 치명적인 오타야. 요즘 이 책을 오타를 지금 찾고 있는데 진짜 너무 스트레스야. 너무 많아 오타는. 오케이? 어쩔 수 없어. 미안해. 자, 그래서 알아도 엄마 알아도 자, 요 대륙 지각이 화강암질로 되어 있고요. 이제 화강암은 알지? 유찬아, 화강암 뭐야? 여기 봐. 돌 종류 3개 있는 건 알아? 마그마가 땅에서 식으면 뭐야? 이걸 화성암이라고 해. 그 중에서도 바깥으로 나와서 갑자기 식는 건 화산암. 그 중에서도 땅 속에서 천천히 식는 게 심성암이야. 그럼 이 심성암의 대표적인 게 누구냐? 바로 요게 화강암이야. 화산암의 대표적인 게 바로 현무암이에요. 현무암. 현무암은 뭘지 알지? 제주도 가면 알잖아. 구멍 뻥뻥 뚫린 거. 오케이? 됐죠? 그래서 얘는 현무암질이다라는 걸 좀 알아두고 얘는 화강암질이다. 이것도 하나 알아두면 좋은데 밀도가 누가 클까? 얘가 밀도가 더 커. 오케이? 돼? 이게 나중에 배워. 엄마 여기 이제 두께에다가 여기 밑에 합쳐서 한 100kg 정도까지를 우리가 판이라고 해. 판. 그럼 나중에 얘들아 판이 이렇게 막 움직여. 그럼 그거 알아? 엄마 대륙판과 대륙판이 빵 하고 만나. 그럼 둘 다 무게가 비슷하니까 이렇게 쭉 올라가. 이때 생긴 산맥이 있어. 뭔지 아는 사람? 그렇지. 이게 바로 히말라야하고 알프스구나. 오케이? 네? 그럼 이런 것도 있어. 자, 그냥 보기만 해봐. 엄마, 얘가 대륙판이고 해양판이야. 그죠? 그럼 예를 들어서 무거운 애가 가벼운 애 밑으로 싹 들어가는 거야. 이런 걸 이제 섭입경계라고 하거든. 네? 이럴 때 생긴 애들이 대표적인 게 해구야. 해구. 오케이? 우리 옆에 해구 있어. 일본에. 열도. 오케이? 여기 해양판과 대륙판 밑으로 싹 끌고 들어가는 거야. 네? 그럼 여기서 디글디글 열물질이 끌어올라가고 얘네들이 나중에 섬이 돼. 근데 화상 모양으로 이렇게 화살 모양으로 섬이 돼. 이걸 뭐라고 하냐면 호상 열도라고 해. 요 호자가 바로 활호자야. 오케이? 됐지? 나중에 또 얘기해 줄게. 그래서 요거 좀 고쳐줘. 치명적인 오류야. 미안. 자, 그럼 지각 안에 요 안에를 뭐라고 해? 요 안에를 뭐라고 해? 여기가 멘틀이야. 멘틀.
쉽게 말하면 지구는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이 멘틀이야. 사과로 말하면 뭘까? 먹는 과육 부분. 됐죠? 네? 그럼 이 안쪽에 또 뭐 있는데? 이게 뭐죠? 핵. 그죠? 핵도 두 개 있어. 바깥쪽 핵이 뭐야? 외핵. 안쪽 핵이 뭐야? 내핵. 뭐 이거 안 외워도 되는데 보통 지구 반지는 6,400 정도 되는데 여기가 5,100이야. 여기가 5,100이야. 여기가 2,900이야. 네? 요거는 좀 알아도 외핵은 대표적인 액체야. 왠지 아는 사람? 거기 줄서 거봐. 에스파가 안 들어가. 에스파. 네? 가수 아니야. 그렇잖아. 네? 너네 피파 에스파 들어봤어? 축구 아니야. 오케이? 자, 피파 에스파 중에 얘는 고체체, 기체를 다 통과하는데 에스파는 누가 통과를 못하냐? 얘는 고체하고, 그러니까 얘는 액체하고 기체. 여기서 통과를 못해. 그러니까 고체만 통과를 해. 근데 무슨 얘기냐? 엄마, 지진파를 딱 쏴보면 얘가 2,900부터 에스파가 안 들어가. 그럼 둘 중에 하나야. 액체 아니면 뭐야? 기체야. 근데 기체는 아닐 거 아니야. 지구 내부에 기체가 왜 있어? 그렇게 두꺼운 부분에. 그러니까 뭐야? 핵이라고 추정이 되는 거야. 특히 나중에 배워. 이 핵이 이렇게 움직여. 여기 전기를 띠거든. 그럼 이것 때문에 뭐가 생기냐? 자기장이 생겨. 그래서 지구 자기장은 외핵에 있는 철들이 액체 상태로 돌기 때문이야. 네? 이런 것도 안 알아보면 좋은데 물어봐야지. 미연아. 멘틀 뭐야? 고체야, 액체야? 아마 처음 들어볼걸? 엄마, 멘틀은 유동성 고체야. 이게 무슨 말이야? 엄마, 더럽게 말하는데 유동성 고체가 뭐야? 잘 봐. 보통은 고체긴 한데 시간을 아주 넓게 잡으면 애가 움직여. 1년에 한 1cm. 많이 움직이면 한 10cm도 움직여. 네? 내가 물어볼게. 야, 유리가 액체야, 고체야? 지금은 고체가 맞아. 근데 불과 10년 전, 20년만 해도 얘는 액체처럼 행동하는 고체였어. 왜냐? 유리를 세우면 이렇게 흘러서 위가 얇고 아래가 두꺼워져. 그러니까 유리를 옛날에는 견고하게 못 만드니까 유리가 위에는 얇고 아래가 흘러내려고 두꺼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유리도 뭐라고 본 거지 옛날에는? 고체가 액체로 본 거야. 네? 그럼 재밌는 게 있어. 고체가 아주 오랜 시간 보면 액체처럼 행동해서 우리가 이런 걸 유동성 고체라고 하거든. 근데 거꾸로 얘기할게. 물도 아주 짧은 시간 고체처럼 행동할 때가 있어. 경험해 본 사람. 배치기. 존나 아프죠. 다이빙 해봐. 물에 떨어졌는데 순간 거의 돌짝 같죠? 나만 있나 경험이? 더럽게 아프잖아. 물에 다이빙 했는데 척박해봐. 심장 멎어 진짜 너무 아파갖고. 그죠? 그 순간은 물이 아니라 뭐야? 거의 고체처럼 행동하는 거야. 네? 그러니까 고체냐 액체냐는 것도 사실은 시간을 놓고 봤을 때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고체처럼 행동할 수 있는 거야. 액체처럼 행동할 수 있는 거야. 고체긴 하지만. 그래서 거기 줄거나 유동성이 있는 고체야. 그럼 애가 움직여! 얘들아 움직여! 그럼 뭐가 될까? 이게 대류야.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배우긴 하겠지만 여기 판이 있어. 판. 얘들아 여기 봐 판이 있어. 그럼 여기는 멘틀이지 않지만 유동성이 있어서 얘가 이렇게 멘틀이 대류를 해. 그럼 이 대류에 의해서 위에 딸려있던 판이 오른쪽으로 밀려나는 거야. 얘는 왼쪽으로 밀려나는 거고. 그럼 여기서 새로운 땅이 나오는 거야. 오케이? 뭔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우리 얘들아 톱밥을 끓여봐. 그럼 톱밥이 이렇게 돌아. 끓이면 돼? 이게 대류란 말이야. 그럼 얘도 요렇게 대류를 하는 거야. 그럼 얘들이 선생님 고체인데 왜 돌아요? 유동성이 있다고. 요렇게 돈다고. 그럼 어딘가에는 또 모일 거 아니야. 그죠? 이런 걸 수렴형 경계라고 하는 거고 이걸 발산형 경계라고 하는 거야. 너무 자연스러운 얘기잖아. 그죠? 자, 좋습니다. 그래서 멘틀은 지구 전체의 80%. 자, 너희들이 외울 건 고체 상체지만 유동성이 있다라는 거고 주사형 광물 우리 다 외웠던 거야, 얘들아. 지각과 멘틀은 주사형 광물. 그럼 물어보자. 오늘도 했던 건데 핵 뭘로 돼 있어요? 철과 니켈로 돼 있는 거야. 알겠지? 돼? 자, 그러면 외핵은 아까 얘기했어요. 에스파가 못 들어갑니다. 자, 내핵은요 도로 고체입니다. 압력이 가장 높은 녀석이고요. 자, 이런 것도 학교에서 뭐 가르쳐줄 수도 있는데
오케이? 여기 그냥 보기만 해. 자, 요 멘틀과 지각의 경계면 혹시 뭐라고 하는지 아는 사람? 예, 진짜 얘네를 많이 외웠었는데 이게 모호로 비치치 불연속면이라고 한번 써놔. 아이, 모호로 비치치 불연속면. 얘들아, 멘털과 지각의 경계를 모호로 비치치 불연속면이라고 해. 이름 골 때리죠? 모호로 비치치 어느 사람인지 아는 사람? 봐봐. 유고슬라비아. 지금은 유고슬라비아가 없습니다. 유고하고 슬로바키아라는 나라로 나눠졌죠. 오케이? 동유럽 쪽에. 혹시 외핵과 멘틀의 경계가 뭔지 아는 사람? 이게 구텐베르크, 구텐베르크 병이라고 해요. 얘는 이름이 느끼고 오지? 어디야? 바르크. 독일. 외핵과 내핵은 뭐라 그래? 레만면이라고 해서 덴마크 과학자가 있는데 요 두 개는 좀 알면 좋아. 어디 가서 좀 난척할 수 있어. 멘틀과 다시 한번 지각은 모호로비치치 불연속면. 외핵과 멘틀은 구텐베르크면. 오케이? 됐죠? 자, 그럼 밑에 이제 기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 자, 얘는 시험에 너무 잘 나와서 좀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엄마, 기권은 너무 잘 나와서 좀 자세하게 볼게요. 엄마. 우선 어떠해? 기권은 보통 상층 100km 정도까지를 얘기하거든요. 오케이? 됐죠? 기권. 자, 그럼 여기 봐봐. 이 기권은 100km 정도까지라고 하지만 너무 크게 그렇다. 사실은 거의 공기는 대부분 다 어디에 모였냐? 10km 안쪽에 다 모여있어. 그러니까 거의 10km 안쪽에 공기가 다 모여있고 10km 위에 공기가 거의 없어. 오케이? 뭐 나도 가보진 않았지만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이 어디야? 에베레스트잖아. 에베레스트 얼마야 높이 알아? 8천 얼마거든. 네? 쉽게 말하면 10km가 안 돼. 8km 정도 넘어. 네? 뭐 이제 뭐 여러 개 뭐 이제 높은 봉우리가 몇 개 있는데 보통 이제 히말라야 산맥을 이렇게 올라가지. 네? 히말라야가 이제 어디 걸쳐 있냐면 파키스탄하고 네팔하고 중국하고 여러 개가 걸쳐 있어. 보통 이제 네팔 쪽으로 많이 올라가거든요. 나도 들은 얘기야. 근데 나 아시는 분이 갔다 왔거든. 중간 정도 베이스 캠프에서 이제 마지막 올라갈 때쯤 되면 이제 절반 이상이 다 포기한대. 이유가 뭐냐? 숨을 쉬기가 너무 힘들어갖고 올라가기 힘들대. 그래서 산소통을 메고 올라가도 힘들고 산소통 없이는 더 힘들고. 그래서 니네 그거 있어. 이 에베레스트를 정상을 등반할 때 꼭 옆에 붙는 수식어가 있어. 산소를 동반했는지 안 했는지. 오케이? 산소통이 없이 올라가는 사람들은 진짜 백이야. 네? 그 사람들이 올라갈 때 어떻게 되는지 알아?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올라가. 왜? 산소가 없어. 거의 없다고 봐도 돼. 오케이? 그러니까 산소통을 없이 에베레스트를 오른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그거를 한 열 몇 번 한 우리나라의 초인 같은 인간이 있어. 누구야? 네, 어몽길 대장이라고. 네? 들어봤어? 그 사람이 다룬 영화가 있어. 실종기가. 그게 우리나라에서 영화가 상영이 됐어. 히말라야. 그 영화 이름. 거기 보면 히말라야 정상까지 올라갈 때 그 어몽길 대장 역을 했던 게 바로 황정민이야. 그 영화 있어. 아무튼 그래. 자, 그럼 이제 대륙권인데 잘 봐, 엄마. 여기가 이제 올라갈수록 높이고 잘 들어. 이게 어려워. 여기가 온도야. 자, 그럼 얘가 10km까지는 올라가면서 엄마 10km까지는 올라가면서 온도가 떨어져. 오케이? 자, 왜 그럴까? 이 시스템을 좀 알면 돼. 간단해, 엄마. 자, 태양에서 에너지가 온단 말이야. 자, 그럼 이걸 뭐라고 하냐면 태양 복사 에너지라고 해요. 말 더럽게 어렵네. 선생님, 복사가 뭐예요? 열을 전달하는 방식이야. 내가 한번 얘기해줬지, 지난주에. 얘들아, 열이 만약 전도라고 그러면 우리가 뜨거운 국에다 숟가락을 넣어놨어. 그러면 열이 매질을 따라 이렇게 가는 걸 전도라고 해. 대류는 사우나 같은 데 보면 공기 이렇게 돌지. 그게 대류야. 복사는 아무것도 없이 와. 이게 복사야. 알겠지? 그럼 잘 말해봐. 태양 복사 에너지를 갖다가 받아. 그럼 지구에서도 에너지가 나가. 이게 바로 지구 복사 에너지야. 지구 복사 에너지라고. 그럼 쉽게 말해볼게. 지금 땅에서도 열을 뿜어내고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땅이 뭐냐? 쉽게 말하면 난로야, 난로.
그러니까 땅에서부터 멀어지면 온도가 어떻게 될까? 점점 떨어지는 거야. 알겠니? 예? 자, 그럼 여기 봐봐. 골 때리는 게 생겨. 막 골 때리는 게 생겨. 얘가 상층 10km까지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아래 공기는 따뜻하고요. 잘 봐. 위에 공기는 차가워. 자, 그럼 너희 맞춰봐. 찬 공기는 어디로 가? 중요하나? 찬 공기 어디로 가? 그렇지, 아래. 따뜻한 공기는 어떻게 돼? 위로 올라가. 지금 무슨 얘기야? 이 대류권은 이름부터가 왜 대류권이냐? 대류현상이 생겨. 대류현상. 그럼 선생님, 공기가 무조건 위로 올라가면 뭐가 될까? 무조건 구름 되는 거야. 네? 저기압에 왜 날씨가 흐리지? 잘 생각해봐. 여긴 세게 누르고 여긴 세게 누르고 고기압인데 여긴 덜 눌러. 저기압이야. 그럼 공기가 이쪽 올라가. 그럼 뭐가 되는 거야? 비, 구름이 되는 거야. 오케이? 됐어요? 돼? 즉 여기서 기상현상, 즉 대류현상 때문에 기상현상이 생긴단 말이야. 즉 비 같은 애들이 눈비가 온단 말이야. 그럼 재밌어. 여기 봐. 이 시험이 나와. 그럼 여기가 성춘권이 잘 들어봐. 성춘권이고 좀 있으면 여기가 열권이야. 선생님. 아니 열권도 잘 봐. 열권도요. 아 미안. 중간권도요. 아니 중간권도 아래가 따뜻하고 위가 차가우면 여기도 대류현상이 있잖아요. 중간권도. 맞아. 중간권도 대류현상은 있어. 근데 여기 되게 중요한 거. 중간권은 대류현상이 있지만 기상현상이 없어. 자 이거 되게 시험이 많이 나와. 왜 그럴까? 그렇지. 여긴 내릴 거리가 아무것도 없어. 시간 뭐야? 여긴 공기가 없어. 그죠? 공기는 여기 다 있다니까. 자 그래서 거기 묶어놔봐. 중간권과 대류권에서 중간권은 대류는 일어나지만 기상현상이 없어. 왜? 수증기가 없어 줄거나. 시험에 100% 출제야. 특히 대류권하고 비교돼. 자 대류가 일어나고 기상현상이 발생해.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하강. 이런 걸 불안정한 층이라고 해.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또 궁금한 것만. 궁금한 거. 선생님 아니 근데 여기는 온도가 다시 또 올라갑니까? 여기에 뭔가 또 열을 내는 뭐가 있어. 이거 뭔지 아는 사람? 나 오늘 일부러 얘 때문에 아까 얘기했는데 1교시 때 얘가 바로 O3 오존층이야. 얘가 뭘 흡수할까? 자외선을 흡수해. 그럼 얘가 하나 또 뭐야? 쉽게 말하면 히터야 히터. 그러니까 아래 히터에서 멀어지니까 온도가 떨어졌지. 근데 다시 위에 히터에 다가가. 그럼 온도가 다시 높아지는 거야. 뭔 얘기래? 특히 성춘권은 이게 중요해. 아래 공기가 얘들아 아래 공기가 차갑고 위 공기가 따뜻해. 그럼 얘는 위에 있고 얘는 아래에 있으니까 공기가 안 돌아. 무슨 얘기냐? 이 성춘권이 대기에서 가장 안정한 층이야. 얘가 바로 안정한 층이야. 그럼 니네 말해봐. 비행기를 여기로 다닐래? 여기로 다닐래? 안정한 데로 다닐래? 불안정한 데로 다닐래? 안정한 데로 다니겠지. 그래서 여기가 바로 비행기 항로야. 오케이? 자 그래서 성층권에는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상승하고 안정한 층인데 그 옆에다 써놔. 비행기 항로로 쓰여. 비행기 항로. 성층권은 비행기 항로로 쓰인다. 선생님 인천 송도사나 얘는 송도 어디 잘 모를 거다. 송도가 다리만 건너가면 바로 인천공항이야. 그래서 선생님 그 사는 송도에 보면은 그 비행기 파일럿들이 많이 살거든요. 선생님 바로 앞동에 선생님 친구가 살아. 대한항공 기장이야. 오케이? 그래서 맨날 술 먹다 물어봤어. 야 니네 성춘공에 진짜 비행기 뭐냐 그랬더니 거기까지 언제 가냐 씨. 국내선은 대부분 대륙권에 있대. 근데 이제 멀리 갈 때 예를 들어 뭐 유럽 가거나 이럴 때는 성춘권을 많이 탄다고 하더라고. 왜냐면 뭐 제주도 가는데 뭘 얼마나 올라갈 거야. 그죠? 네, 올라갔다가 금방 내려오는 거지. 보통 비행기 속도 얼마나 돼요? 알아요? 비행기 속도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맞춰봐 대략. 얼마일까? 연이 얼마일 것 같아? 시속 얼마나 될 것 같아? 유차는 얼마? 니네들이 아는 개념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죠? 보통 시속 한 1800까지 가요. 네. 오케이? 어마어마한 속도로 가죠. 네? 상공도 한 9km 넘고 한 10km까지 넘어서 여기까지 간다고 하더라고. 11km, 12km. 됐죠? 그래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죠. 그래서 제 친구는 저기 나왔어요. 저기 뭐야? 공군사관학. 네. 그래서 파일럿 하다가 30 몇 살이더라. 20, 하여튼 30살 30대 때 이제 얘 편하고 이제 저 공군사관학교 그만두고 이제 항공사로 갔는데 보니까 힘들어. 보통
걔네들은 연습을 이렇게 돈 우리가 보는 대학 뭐 이렇게 기장들은 돈을 많이 번다고 하지만 생활이 되게 불규칙해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뭐 한 4일은 유럽에 있다가 돌아가고 한 이틀 잔 다음에 갑자기 뭐 동남아에 한 3일 있다가 그냥 좋겠네 하겠지만 되게 불규칙하죠. 왜냐면 유럽 갈 때 며칠 동안 잠 못 자고 그죠? 거기서 또 있다가 또 와서 잠 못 자고 그잖아. 그러니까 이제 전화하면 맨날 대부분 다 자고 있어. 그리고 뭐 어제 LA 갔다 왔어. 뭐 졸려. 술 한잔 먹으려고 해도 뭐 얼굴 보려고 해도 바빠서 보기가 쉽지 않지. 네. 돈을 많이 번대. 대한항공 기장이면 보통 얼마일까? 연봉이. 수많이 알아? 출발할 때 기본 연봉이 한 1억부터 출발한대요. 네. 그래서 뭐 꽤 오래 있으면 돈이 더 훨씬 많이 번다고 하더라고. 근데 이게 중국으로 가면 확실히 중국이 좋긴 한가 봐. 중국으로 가면 기본 연봉이 3억부터 시작한대요. 네. 그래서 뭐 그것도 하나의 뭐 방법이죠. 근데 옛날에 중국에 많이 갔다고 하더라고. 근데 지금 또 많이 안 가는데 뭐 그런 것도 괜찮지 않겠어요. 네. 그 얘기를 하더라고. 옛날에 이제 공군사관학교 있을 때 얘기했던 건데, 야, 니네 마하로 뭐냐? 그랬더니 뭘지? 그랬더니 마하 얼마까지 가냐? 그랬더니 뭐 이상 가 그러더라고. 니네 마하는 아니? 마하가 뭐야? 마하 넘버라고 하지. 음속이 340이야. 쉽게 하면 니네가 야 이 새끼야 하면 1초에 소리가 340m 가. 음속보다 전투기가 몇 배나 빠르냐 이게 마하수야. 오케이? 그럼 마하 3이면 뭐야? 네, 음속보다 3배가 빠른 거야. 오케이? 네? 물어봤더니 마하수, 그러니까 마하 이상으로 달리면 어떠냐 그랬는데 사고가 그렇게 많이 난대. 왜 날까 맞춰봐. 마하 2 정도 3이면 하늘하고 땅이 구별이 잘 안 된대. 특히 바다하고 하늘이 구별이 안 돼. 그래서 실제로 옛날 요즘 많이 좋아졌는데 아주 오래전에는 마하수로 달리면 애들이 갑자기 바다로 가다가 꽝 하고 터져서 죽는 경우가 많대. 왜 그럴까? 거기가 육지라고 생각하는 거야. 거꾸로 하늘이 바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왜? 시각을 믿지를 못하는 거야. 뭔 얘기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오히려 그때 되면 밤에 운전하는 게 더 낫대. 왜? 눈이 자꾸 착시를 일으키는 거야. 하늘이 너무 빠르니까 하늘이 바다처럼 보이고 바다가 하늘처럼 보이는 역형상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하늘로 날고 있다고 가고 있는데 바다로 가서 꼬라박아 죽는 경우도 꽤 많다고 하더라고. 오케이? 그래서 밤에 오히려 기계만 보고 운전하면 더 안전하대요. 놀랍죠? 그죠? 요즘은 이제 기계가 너무 좋아서 안 그런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고. 자, 그럼 다시 또 여기서 막 다시 또 올라갈 때 또 다시 또 온도가 올라. 왜 그러냐? 여기 태양이야. 난로가 또 하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야, 왜 올라가지 말고 잘 봐봐. 난로에서 멀어져 추워. 다시 난로가 가까워져 따뜻해져. 난로에서 멀어져 다시 추워. 난로에서 다시 가까워져. 그럼 따뜻해져. 이렇게 되는 거야. 됐죠? 특히 여기 마지막 10권에서 뭐가 생기느냐? 10권에서 바로 오로라 같은 애들이 생긴다는 거지. 자, 그래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자, 대륙권과 성충권. 자, 특히 기상현상이 일어나는 이게 제일 많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성충권에서 안정한 층이라는 게 나옵니다. 됐죠? 자, 그럼 밑에 있는 수권이야. 특히 엄마 묶어봐. 성충권하고 얘들아 수온 약층을 묶어. 성충권하고 수온 약층을 묶어. 성충권하고 수온 약층을 묶어. 자, 요거 100% 수능 출제야. 자, 여기 볼게요. 맨 위는 혼합층이라는 게 있어. 엄마, 혼합층. 자, 혼합층은 뭐냐면요. 바람이 불면 바람에서 물이 섞여서 온도가 일정한 층이 바로 혼합층이야. 그러니까 엄마, 혼합층의 정의 자체가 뭐냐면 바람이 불어서 물 아래로 섞이면서 온도가 일정한 이 층을 바로 혼합층이라고 해. 그래서 이름이 혼합이야. 섞였다고 해서. 그럼 니네 말해봐야 바람이 세게 불면 어떻게 될까? 혼합층이 두꺼워지는 거야. 돼? 그럼 바람이 약하게 불면 작은 거야. 네, 물어볼게. 야, 적도는 바람이 많이 부니? 많이 안 불어. 그래서 혼합층이 얇아. 돼? 그 우리 같은 중위도 사는 애들, 우리 중위도 사는 건 알아? 그래. 중위도는 바람이 많이 불어. 그래서 혼합층이 두꺼운 편이야. 알겠니? 돼? 그럼 잘 봐. 혼합층이 있어. 여기도 지금 여기 보면 여기가 깊이고 여기가 잘 봐. 여기가 깊이고 여기가 수온이야. 그럼 잘 봐. 여기가 지금 혼합층인데 잘 보세요. 혼합층인데
요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온도가 떨어지는 이 구간을 우리가 뭐라 하냐면 바로 수온 약층이라고 해요. 수온 약층. 그리고 여기가 바로 심해층이야. 심해층. 자 여기 봐 엄마, 심해층은 왜 이렇게 온도가 낮을까? 왜긴 태양 에너지가 거기까지 못 가잖아. 깊으니까. 그죠? 그럼 니네 말해봐. 여기는 따뜻해. 어머 여기는 차가워. 그럼 차가운 물은 아래에 있고 따뜻한 물은 위에 있어. 얘는 대륙. 섞이지가 않아. 아까 누구랑 비슷해? 성층권하고 비슷한 거야. 왜? 안정하잖아. 섞이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줄 그어봐봐. 수온 약층은 혼합층과 심해층 사이의 물질과 에너지를 교환을 차단하는, 즉 연지 운동이 일어나지 않는 대안정한 층이야. 그러니까 애들이 보면 선생님이 뭘 막았는데 안정해. 그게 아니라 안정이라는 건 돌지 않는다는 얘기야. 오케이? 혼합층은 바람에서 계속 돌면서 섞인단 말이야. 분위기 이해되냐? 됐어요? 네? 아, 난 지금 되게 중요한 얘기를 그냥 지금 갑자기 해버렸네. 엄마, 여기 봐봐. 갑자기면 나도 모르게. 자, 이 지구 시스템. 엄마, 이 지구 시스템에, 지구 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은 99%가 바로 태양 에너지야. 됐죠? 뭐 이거 말고 내부에서 뭐 방사능에 의한 방사능, 지구 내부 에너지도 있고 뭐 태양과 기조력 같은 것도 있는데 99%가 태양 에너지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여기 봐봐. 아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 놓칠 뻔했어. 자 그럼 니네 말해봐. 여기가 에너지고 여기가 위도라고 한번 해볼게. 그럼 위도 0도, 여기가 적도 지방이야. 여기가 극지방이라고 할게. 북위 90도. 자 그럼 니네 물어볼게. 태양이 이렇게 지구에 빛을 올 때 적도 지방은 빛이 무지하게 많이 가. 두 가지 이유가 있어. 유찬아, 거리가 어때? 북지방보다 가깝지. 그죠? 근데 하나가 더 있어. 잘 봐. 얘는 빛을 통째로 좁은 면적에 받아. 근데 얘는 빛을 받는 면적이 존나 넓어. 돼? 오케이? 이런 걸 뭐라고 하냐? 남중고도가 높다라고 하는 거야. 무슨 말이냐? 니네 봐봐. 내가 요 발에 아래에 있어. 그럼 내 대갈통에 빛이 꼬대로 들어와.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어. 그럼 빛이 이렇게 들어와. 근데 내가 빛이 이렇게 들어와 봐. 그럼 빛을 받는 면적이 넓어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적도 지방은 에너지가 태양 곡선 에너지가 졸라 많고 극지방은 별로 없어. 근데 거꾸로 잘 봐봐. 거꾸로 잘 봐봐. 거꾸로 지구가 뿜어내는 에너지는 지구 복사 에너지는 여기가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적도 지방이 더운 건 맞지만 드글드글 끓진 않아. 무슨 말이냐? 적도 지방이 그럼 들어오는 에너지가 나가는 에너지보다 많기 때문에 에너지가 과잉된단 말이야. 그럼 거꾸로 이 극지방은요, 춥긴 춥지만 계속 안 추운 이유가 뭐냐면 여기가 부족한 건 맞아, 에너지가. 그런데 이 남는 에너지를 부족한 쪽에다 보낸단 말이야. 이걸 하는 게 바로 두 가지야. 이게 바로 바람,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해수, 바닷물이야. 그래서 지구는 계속 바람이 불고 계속 물이 순환하는 이유가 있어. 뭘까? 에너지를 계속 퍼다 나르는 거야. 안 그러면 뭐 할까? 적도는 다 녹아 뒤져버리는 거야. 극지방은 어때? 다 추워 뒤져버린다고. 에? 근데 얘는 더 이상 춥지 않고 얘는 더 이상 녹지 않고 뜨겁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바로 요거 때문에. 이거 적어놔. 요 얘기를 해야 돼. 해수 얘기를 하려면 이거 봐. 그림을 하나 그려. 어디다 그리냐면 뭘 찍었냐 아무데나 그려. 그릴 데가 없네. 이런 시야. 야 67페이지 아무데나 한번 좀 그려봐. 오른쪽에. 여기 극지방이야. 자 여기 적도야. 적도. 그러니까 왜 바람이 불고 계속 물이 섞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바람이 불고 물이 계속 돌아야 적도 지방에 남는 열을 극지방으로 퍼다 나를 수 있다는 거야. 바람이라고 해도 되고요. 대기라고 해도 돼요. 보통 대기와 해수라고 하거든. 그래서 대기 대순환, 그 다음에 해류 같은 말입니다. 물의 순환, 해류.
Death you. 자, 그래서 수권 얘기까지 했고요. 자, 거기 64페이지 다시 가봐. 거의 다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생물권도 있습니다.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에 대한 얘기고요. 65페이지로 가면 외권도 있어. 지구 바깥에서, 자, 지구 바깥에 있는 우주 공간인데 거기 보면 외권으로 들어오는 태양 에너지는 지구수의 중요한 에너지원이다 하고 나는데 아까 이게 말하는 이제 태양 복사 에너지예요. 즉 그 지구 자기장, 자 이런 것도 알아도 이건 뭐 시험에 나올 만한 내용은 아닌데 태양이 올 때 바람이 불면 오늘 아까 설명을 잠깐 했지만 그냥 부는 바람이 아니야. 태양풍이라고 해서 엄청난 전기적 입자와 자기적 입자들이 들어와. 이걸 막아주는 게 바로 지구 자기장이라는 것도 좀 알아도 했죠. 자, 그래서 지구 자기장은 태양풍 입자를 차단해서 생명체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한다. 자, 그럼 밑에 있는 지구 시스템의 상호작용이 있는데 이게 중요해요. 이 박스 얘들아, 이 박스가 엄청 중요해요. 이 박스. 이 박스를 통째로 쳐. 별표 쳐. 됐죠? 자, 그러면 여기 봐봐.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쪽이 바로 근원이고요. 이쪽이 바로 영향을 주는 거야. 그럼 아까도 좀 얘기했지만 시작할 때 뭐라고 그랬죠? 지구 시스템은 구성 요소가 뭔지도 중요하지만 상호작용이 어떻게 되는지 중요하다고 했단 말이야. 됐죠? 몇 개 연습을 한번 해볼게. 엄마. 몇 개 연습을 한번 해볼게. 자, 아까 광합성. 광합성을 하면 어디하고 어디가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거야? 생물권과 누구야? 기권이 상호작용하는 거야. 왜? 광합성을 하면 산소를 받고 이산화탄소를 먹고 산소를 내뱉으니까. 됐죠? 자, 그럼 니네 한번 맞춰봐. 엄마. 니네 한번 맞춰봐. 니네 석탄이나 석유 어떻게 만들어져? 석탄 같은 경우는 고사리들이 뭉치면 땅이 오랜 시간 동안 화석화되면서 단단해지면서 얘가 탄소가 나오면 되는 게 석탄이야. 네? 혹시 기름은 뭐가 된 거야? 뭐가 죽어서 묻혀서 오랜 시간 된 거야? 공룡이야, 공룡. 공룡의 사체가 오랜 시간 동안 묻혀서 탄소가 남아서 지금껏 된 게 바로 석유야. 그럼 니네 물어봐야지, 엄마. 거기 지금 화석 연료 생성, 엄마. 화석 연료들이 생성되는 건 어디가 근원이고 어디가 영양이야. 자, 여기 봐봐. 어디가 근원이야? 화석 연료가 생성되는 거. 아까 얘기했잖아. 고사리나 아니면 공룡들이 죽는다며. 그럼 근원이 누구야? 생물권이 근원이야. 그럼 얘들이 어디서 묻혀? 땅 속에 묻혀서 기름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얘들이 뭐에다 영향을 주는 거야? 직권에다가 영향을 주는 거야. 됐죠? 연습을 한번 해볼게. 뒤로 넘겨봐. 이게 오늘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거야. 67페이지 봐봐. 지금 탄소 순환하고 물의 순환은 오늘 안 할 거니까 거기 67페이지 수능 기출 1번을 한번 봐봐. 자, 이게 실제로 니네 예비 수능 문제야. 자, 너희들이 한번 해볼래? 내가 한번 도와줄 테니까. 자, 67페이지에 수능 기출 1번 한번 해봐. 2028학년도 예비 수능 문제야.
자, 할만하죠? 요거부터 볼게요. 지금 ABC는 기권, 수권, 직권을 순서 없이 나타냈대.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우선 기억은 산호 골격이 생성된대. 얘들아, 니네 산호는 알고 있니? 산호가 뭐야? 얕은 바다에 있는, 그죠? 됐죠? 이게 흐무적거리는 애인데 이 녀석이 딱딱하게 굳어 나중에. 그럼 쉽게 말하면, 그죠? 여기 골격이구나, 미안. 골격이 생성되면 쉽게 말하면 이게 생물권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물속인 여기가 수권이 되겠지. 됐습니까? 자, 이거 또 말해봐, 얘들아. 석탄은 뭐야? 아까 선생님 얘기했는데 고사리 같은 생물권들이 땅에 묻혀갖고 뭐가 된 거야? 땅 속으로 들어간 거야. 그럼 얘 뭐야? 여기가 직권이 되겠지. 네? 어려운 얘기 아니지, 범성? 그럼 자연스럽게 여기는 뭐가 되는 거야? 기권이 되는 거야, 기권. 됐죠? 자, 그럼 니네 말해보세요. A는 수권이다. 감사합니다. 그럼 니은 침전에 의해 석회암이 생성되는 과정은 B의 탄소량을 증가시킨다 하고 났어요. 자, 침전에 의해서 석회암이 생성되는 과정이래. 석회암. 그럼 B는 직권이기 때문에 직권의 탄소량이 어떻게 되겠나라는 거야. 얘들아, 그럼 석회암이 탄산칼슘이거든. 됐죠? 그럼 니네 말해봐. 탄산칼슘이 공기 중에 있던 탄산칼슘이 땅 속으로 들어가면서 B 요게 직권이야. 그럼 땅에 있는 탄소는 어떻게 되는 거야? 늘어나게 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니은이 뭐야? 맞는 말이지. 다시 한번 침전에 의해서 석회암이 생성된다는 건 석회암은 탄산칼슘이야. 네? 그럼 사실 이게 지하수에서 발생하거든. 이산화탄소가 들어있는 물들이 실제로 녹아고 침전이 되면서 석회암이 되면 땅 속으로 탄소가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직권, 땅 속에서는 탄소가 뭐야? 늘어나는 형태가 되는 거지. 오케이? 그러니까 니은도 맞는 얘기지. 디귿, 얘가 시험에 아주 많이 나오는 새끼야. 육상생물의 광합성은 A에 해당된다 하고 나왔어요. 자, 이게 A야. 그럼 말해봐. 광합성은 뭐야? 생물이 어디로 가는 거야? 기권으로 이거 조심해야지. 거꾸로잖아. 야, 생물권이 기권으로 가는 게 아니라 광합성은 거꾸로 공기를 이용해서 생물권으로 가서 합성을 하는 거잖아. 물질을 만드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 기권이 생물권으로 가는 거야. 아,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되게 까다롭다니까. 답은 그래서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도 한번 해볼게. 수능기출 2번을 봐봐. 천천히 한번 같이 해보자. 지구계를 구성하는 권역 사이에 자, 탄소 순환 과정을 나타냈는데 탄소 순환 과정 A부터 D를 예를 들어서 나타냈다고 나왔어요. 자, 좀 나중에 다음 주에 배울 것처럼 미리 한번 해보려고 해. 자, 그럼 지금 보니까 A는 화산가스의 분출이래. 그럼 화산가스는 어디에 있던 게 어디로 날아가는 거니? 땅에 있던 게 하늘로 날아가는 거 아니니? 탄소가? 그럼 나를 봐. 여기 있던 나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그럼 땅 직권이 되는 거야. 됐죠? 그럼 여기 가가 바로 뭐가 될까? 요게 바로 기권이죠. 다시 한번. 화산가스가 분출하면 땅 속에 있던 탄소가 이산화탄소 형태로 기권으로 날아가는 거야. 오케이? 요게 바로 A인 거죠. 됐죠? 그럼 B도 볼게. B는 석탄의 현성이야. 아, 그럼 니네 말해봐. 아까 선생님 이거 계속 나오고 있어. 여기가 생물권인데 석탄은 생물들이 죽어갖고 땅 속에 묻혀서 된 거야. 그럼 요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B가 되는 거야. 그럼 여기 기권 있고 여기 직권 있으면 문제에서 직권, 기권, 수권 중에 하나니까 여기는 뭐가 되는 거야? 당연히 수권이 되겠지. 여기 다가 바로 수권이야. 수권. 됐습니까? 네. 그러면 디귿도 한번 볼게요. 탄산염의 침전하고 나왔어. 탄산염의 침전하고 나왔어. 그럼 수권에 있던 여러 가지 물질들이 침전이 되면서 땅으로 가라앉게 된 거지. 쉽게 말하면 요게 바로 D야. 자, 그럼 C가 바로 뭐냐면 기억이래. C가 여기 있어. 생물권에서 기권으로 가는 거야. 생물권에서 기권으로 가는 거야. 됐죠? 또 나왔네. 엄마, 생물권에서 기권. 자, 이게 뭐야? 광합성이죠, 광합성. 됐어요. 자, 그럼 다는 기권이다. 아니야, 수권이야. 꺼져. 자, 그럼 니은 맞고 디귿
화석연료의 사용이 증가하면 지구 전체에 얘들아 이거 알아도 결론인데 엄마 에너지는 계속 형태만 바뀌면서 돌아. 근데 결국은 더 생기지도 않고 줄어지도 않아. 이런 걸 뭐라고 그래?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고 해. 그럼 니네 물어볼게. 탄소도 막 돌아. 우리 만약 석탄이 불을 떼면 이산화탄소로 기권으로 갔다가 얘들이 다시 침전이 됐다가 땅으로 왔다가 물속에 녹아 들어가서 다시 또 수권이 됐다가 근데 중요한 건 얘들이 돌기만 하지 뭐야? 전체 양은 변함이 없어. 오케이? 자, 그래서 뒤에 써놔. 화석연료의 사용이 증가하면 기권의 사용, 기권. 공기 중에 탄소량은 증가하는 거 맞지만 이건 공기가 물어본 게 아니야. 지구 전체 탄소량이야. 그래서 고쳐. 지구 전체의 탄소량은 일정하다. 다음 주 탄소 순환을 좀 더 해줄게. 됐죠? 지금은 요 정도만 해도 돼. 그래서 오늘 뭐 했냐면 65페이지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의 상호작용까지 한 거야. 그래서 넘겨봐봐. 다음 주에는 판구조론을 좀 할 거거든요. 몇 장 넘겨보면 74페이지 판구조론도 좀 할 거고요. 자, 그 뒤로 이제 순서를 쭉쭉쭉 해서 나갈 거야. 역학도 나가고 생명 시스템도 나가고.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한 8회 정도, 7에서 8회 정도 되면 통합과학 1은 끝나고 통합과학 2로 넘어갈게요. 알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수고했습니다.